안녕하십니까. 2025년 1월 24일 최병봉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서울고등법원 선거법 2심 재판의 에피소드 중에서 화제가 된 거,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재판부의 성향이 어떤 것인가. 어제 굉장히 속도전을 낸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그런데 실제 상황을 보면 꼭 그런 것도 아닌 것 같다 해서 이제 성향과 함께 화제가 되는 바로 그 언어학자 문제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어제 재판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거법 진행 예규, 아마 이런 게 있는 모양입니다. 선거법이 있고 선거법 진행 예규라는 게 있는 모양인데, 거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공판기일을 7일 이내에 잡도록 정한다. 설 연휴로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보고 8일 뒤인 31일에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더군요. 그러니까 어제가 23일이니까 목요일이고, 설 연휴가 다음 주 목요일은 설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그러니까 31일에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이런 걸 보면 이 재판부는 법, 예규 이런 것들을 굉장히 따지고 지키려고 하는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제 다음 공판이 있으면 거기서 서증조사, 그동안에 각종 증거들 이런 것들 이제 분류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재명 대표가 했던 발언,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백현동 관련한 발언을 얘기하는 거겠죠. 백현동 관련해서 국토부의 협박 이런 발언을 했던 거, 그런 거에 대한 영상 재생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살펴볼 예정이었다는 거죠. 검찰은 당연히 동의했겠죠. 일주일 뒤에 하겠다고 얘기하니까. 그리고 얘기도 그러면.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 측에서 일정상 무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의를 제기한 겁니다. 근데 원래대로라면 예규가 이렇게 돼 있으면 그대로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재판부가 이재명 대표 측의 요구를 받아줍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재판부가 합리적인 제안을 한 걸로 보이는데, 이재명 대표 측의 일정상 근데 무리한 게 뭐 있습니까? 다음 재판에서 특별히 준비할 것도 있는 게 아니고요. 옛날에 있는 영상 한번 틀어보고, 그 다음에 증거물들이 이런 거 있다, 정리 한번 해보고, 따로 준비할 거 없습니다. 그런데도 무리라고 주장하는 거는 재판 지연이죠. 일주일 더 늦추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재판부가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왜? 그건 예규대로 하는 거니까. 이러면 끝인데, 그렇게 안 하고, 그러면 2월 5일 날 합시다, 요렇게 약간 타협적으로 나갑니다. 자, 그리고서 대신 그 후에 기일을 일괄적으로 지정합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2월 5일이면 수요일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매주 수요일 날 하겠습니다. 일주일 간격으로 7일 이내에 잡도록 돼 있으니까 7일 이렇게 잡아서 2월 5일에 한번 하고요. 이때는 이제 서증조사, 영상 재생하고요. 그 다음에 2월 12일하고 19일에는 증인신문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 측이 13명의 증인을 신청했거든요. 이것도 다 안 된다고 얘기하지 않고 부분적으로만 받아줍니다. 소송 지연 우려가 없을 수 없다, 이러면서 가장 핵심 증인, 가장 사안을 잘 아는 증인 한 명씩 대표로 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결국 각각 한 2명? 이 정도. 그러면 검찰 측 2명, 이재명 피고인 측 2명? 이 정도는 받아주겠다. 이것도 적정한 타협 아닌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으로 다 밀어붙이지 않는다, 이런 스타일을 엿볼 수 있게 하는 대목이고, 그러면서 증인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추가 소명하는 증인 신청서를 내면 검토하겠다. 다 채택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여지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제가 보기에는 검찰 측이나 이재명 피고인 측의 어느 한쪽의 손을 완벽하게 들어주지는 않는구나, 이런 스타일이라는 걸 느낄 수 있죠. 이 정도 되면은 이재명 피고인 측에서도
알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 이 재판부의 스타일이 어떤 거구나. 그래서 더 이상 문제 제기를 못 합니다. 그래서 결정된 게 2월 26일에 결심 공판을 하겠다. 이렇게 된 게 일단 결정이 된 거지. 일단. 왜 일단이라고 하냐? 그 후에 이재명 대표 측에서 틀림없이 제가 이제 뭐 추가 증인 얘기 나올 거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심하면 또 누군가를 막판에 위증을 시킬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이제 재판을 또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근데 여기서 진짜 코미디는 그 가운데에서 언어학자에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재명 측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3명의 증인을 신청하면서 그 가운데 언어학자가 있다고 합니다. 판사가 언어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재명 대표의 발언 의도를 설명할 언어학자의 증인 신청도 검토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옛날 백현동과 관련해서 박근혜 정부의 우협 뭐 이런 부분을 얘기한 의도, 이거를 언어적으로 어떤 뜻이냐 하는 거를 법정에 나와서 증언하도록 하겠다, 이런 뜻이죠. 판사가 언어 전문가가 아니에요. 글쎄, 누구의 의도가 어떤지 뭐 이런 부분을 아마 제가 지금 주변에서 누군가 사무실 공사를 할 모양입니다. 죄송합니다. 누군가가 의도가 어떻다 하는 것을 만약에 법정에서 권위 있게 설명을 하려면 그건 언어학자가 아니고 아마 심리학자가 나와야 될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얘기한 거는 언어적으로 보면 이런 건데 이거는 사실 심리는 뭡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여하튼 판사가 언어학자가 아니다. 글쎄요, 판사가 누구의 의도를 파악하거나 뭐 이런 걸 하는 사람인가요? 법에 위반됐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거의 판사 모독, 판사 불신, 이걸 그대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거는 백현동 허위사실에 대한 판사의 판단을 못 믿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판사가 제 말귀를 잘 못 알아들어요. 뭐 거의 이런 수준의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했다는 이른바 그 문제의 발언, 그건 뭐냐? 한번 다시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2021년 10월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경기도 국정감사, 이때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였으니까. 그리고 이때는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된 다음입니다. 백현동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토교통부가 만약에 용도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협박을 했다. 협박이 있습니다. 여기서 팩트를 추려보면 당시의 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은요, 대선에 출마하는 것이 확실시된 이재명 대표의 아킬레스건이었습니다. 왜냐면 봐줬다. 그리고 거기서 비자금이 마련됐다. 이런 의혹이 있었던 거니까 이재명 대표는 그걸 어떻게든 부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인하는 것 중에 하나의 도구로서 박근혜 국토부가 협박을 해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어쩔 수 없이 해줬다. 이제 이런 논리를 만들고 그거를 얘기한 거거든요. 여기에 뭐 달리 설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 언어학자가 아니래도. 자,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바로 이 용도 변경 4단계 상향, 이게 이제 의문의 여지가 없는 건데, 그래서 그 당시 로비스트인 김인섭 씨, 이재명 대표가 인섭이 형이라고 부른다는 그 김인섭 씨에 대한 재판에서 김인섭 씨가 징역 5년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백현동 사건은 김인섭 씨의 로비에 의해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해줬다는 게 대법원에까지 가서 확정된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아직 이렇게 뭐 언어학자 운운하는 코미디 같은 일을 벌이고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 쪽이 그동안에 1심 22개월 동안 했죠. 이러면서 이 국토부 의혹 주장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했느냐면, 성남시 공무원들을 불러서 계속 당시 그 국토부가 얘기한 게 위협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이렇게 계속 유도성 질문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누구도 아니다, 협박으로 느끼지 못했다, 계속 이렇게 나오니까, 왜냐면 그럴 수밖에. 제가 썸네일에 그 공문을 썸네일에 박정화 의원실에서 받아서 지금 해놨는데, 거기 보면
귀시에서 적의 처리해야 할 사항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알아서 할 사항이다 하고 돼 있죠. 아니 그건 언어학자가 아니고 중학생만 돼도 이게 이재명 성남시장의 재량이라는 거를 다 알 수 있도록 국토부에서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한 겁니다. 공문서에. 이건 재판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1심 재판 마지막 막판에 가서 허위사실이다, 거짓말이다 이게 입증이 되니까 그 결심 공판 때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을 바꾸죠. 수년간 걸친 이야기에 대해서 국정감사에서 7분 만에 답변을 해야 돼서 압축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좀 꼬였다. 압박을 한 근거 내용을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말이 좀 꼬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을 바꾼 겁니다. 그동안이 한 20개월 동안 자기가 계속 변명하고 뭐 우기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이 재판이 끝나는 날, 사실은 그게 7분간 설명하다 보니까 말이 꼬였습니다. 말을 또 바꾼 거죠. 그러더니 이제 이번에는 2025년 1월 이번에 와서는 이제 언어학자한테 물어보자 이렇게 나오고 또 바꾼 거죠, 말을. 근데 제가 여기서 참 이 정도면 현명한 대처였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재판부의 설명입니다. 재판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거법은 의도가 아니라 유권자가 어떻게 듣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 선거법 허위사실 유포라는 거는요, 후보가 출마를 했을 때 나와서 이러이러한 사실이 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거짓말이다. 그리고 그게 본인 후보의 당선에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했으면 선거법 허위사실 유포가 되는 겁니다. 재판부 얘기가 지금 그거거든요. 자기가 아무리 선의로 했다고 할지라도 유권자가 어떻게 듣느냐. 유권자가 그 말을 거짓말로 안 듣고 진짜로 믿어서 그래 이재명 훌륭한 사람이야 찍어줬으면 이게 허위사실 유포다. 이 얘기를 재판부가 합니다. 저는 대단히 현명한 답변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보면은 이 재판부가 정말 무리하지 않는 스타일이구나. 그래서 이 이재명 대표의 언어학자 증인 신청 코미디는 이렇게 정리가 된다. 자, 이제 2월 26일 결심한다고 해놨습니다. 이재명 대표 쪽 지금부터 아마 머리를 싸매고 또 다른, 이게 참 그런 것이 아마 이 변호인이 머리를 짜낸다고 하면서 낸 아이디어가 언어학자였을 겁니다. 다른 사람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어떻게 좀 재판을 밀어볼까 했는데 재판부에서 제동이 걸렸죠. 자, 그러면 앞으로 한 달 동안 또 이제 어떤 코미디를 만들어서 이 재판을 지연시킬까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또 이 정도라면 현명하게 대처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본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